안녕하세요. 자, 이번 시간에는요, 부기 부인 사주가 되겠습니다. 여자라면 누구나 이렇게 되기를 꿈꾸는 거죠. 희망하는 거죠. 우리가 자식을 낳아서 키우는데 뭐 남자나 여자나 가릴 것 없이 태어나서 잘 먹고 잘 살다가 그리고 어떤 명예를 얻고 그렇게 살다 가는 것이 인간의 행복이고 꿈 아니겠습니까? 여명만 해당되는 겁니다. 부기 부인이기 때문에 부인이죠. 그래서 여명만 해당이 되는데 자기 사주에서요. 사주 글자 8팔자 8개 이렇게 사주 팔자가 있지 않습니까? 사주 팔자에서 사주 내에 관성이 일기 하나에 된다는 얘기입니다. 하나로 수기하고 빼어날 수죠. 빼어난 길을 갖고 있다는 그 명입니다. 그러면 관성이 있는데 이 수기는 투출도 됩니다. 투출 이렇게 투출됐다 이렇게 자기 사주에서 관성이 일기 하나의 관을 얘기하는 겁니다. 다관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정평관이 혼잡되는 거 얘기하는 거 아닙니다. 하나의 관, 그 하나의 관이 일기로 수기하고 투출한다 이렇게 보면 됩니다. 어디에 천간에 투출돼야 되겠죠. 그 천간에 투출된 명이면 어떻다고요? 부기 부인이 될 사주다. 두 번째, 남편 되는 그 관성이죠. 남편 되는 부군이 그 관성인데 그 남편의 그 관성의 별이 길신에 해당하는 명. 내가 사주에 남편이라는 관이 있는데 그 남편이 관이 어떻게 해요? 길신에 해당하는 명이 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세 번째는 정관이 도화에 해당하는 명이에요. 남편 되는 그 관이 어떻다고? 도화, 좌오묘에 해당된다는 얘기죠. 좌오묘에 정관이 해당될 때 내가 귀부인이 된 그런 사주가 된다는 얘기입니다. 자, 이걸 보면은요, 사주의 관성이 일구로 수기한 명인 경우에는 여명은 관성이 일단 남편이 되지 않습니까? 정관이 되는데 정관이라고 하는 건 뭐예요? 이렇게 정관. 정관은 정부가 되는 거죠. 법적으로 국가에서 인정한 내 바른 남편이 정관이며 정부가 되는 겁니다. 편관은요. 편관은 이렇게 되는 거죠. 이 편관은 그냥 내가 알던 남자, 뭐 비즈니스나 사업적으로 만나는 남자, 사주예요. 편관이 하나밖에 없어요. 그러면 그분이 정부가 되는 겁니다. 정관이 된다는 얘기예요. 근데 사주에 이 정편관이 섞여 있으면 어느 것이 내 남편인지를 모르는 상황이 되는 거죠. 그죠? 그래서 이 편관은 뭐다? 한 개만 있을 때 정부가 되지만 이게 편관이 섞여 있으면은 어느 것이 내 남편인지 모른다. 이렇게 받아들이면 됩니다. 그야말로 편관은요, 그냥 애인이다. 만나는 남자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고려나 조선시대에 여명사주의 관살이 혼잡되는 것을 아주 두려워했습니다. 그러니까 며느리로 맞아들이는 것을 굉장히 꺼려했다고 보시면 됩니다. 왜냐하면 정편관이 혼잡되면요, 남편궁이 아름답지 못하다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한마디로 정편관이 혼잡되면요, 불미하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불미, 아름답지 못하다고 본 것입니다. 여명사주에 관살이 혼잡하지 않고 관살을 다봉 많이 만나지 말아야 된다는 얘기요. 이렇게 다봉하지 않고 관성일기로 그 수기가 뚜렷하고 또 뿌리가 깊게 차근요. 뿌리가 깊게 차근하면 이 사주의 주인공은 분명히 반드시 부귀영화를 누리게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요즘에요, 예를 들어서 정편관이 혼잡된 여명이 있게 되죠. 근데 이분들이 되게 걱정을 하지 않습니까? 정편관이 혼잡되면 나 시집 여러 번 가는 거 아니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데요. 현대 사회에서는 정편관이 많다고 해서 걱정할 필요 없어요. 정편관이 많게 되면은요, 남자를 상대로 하는 직업을 갖게 되는 확률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여자인 경우에는 정편관이 혼잡되어 있다는 얘기는요, 꼭
선생님을 해도 그 남자 학교, 그렇게 남자를 상대로 하는 그런 선생님으로 가기가 쉽고, 또 직업을 가져도 남자들하고 그 활동이 빈번한, 그러니까 남자들 속에 자기가 혼자, 그죠? 묻혀서 일을 하게 되는 경우가 있고, 또 남자를 상대로 한 뭐 옷을 판다든가요, 남자를 상대로 무슨 신발을 한다든가, 꼭 술장사만 그게 아닙니다, 이게. 그리고 관이 많다는 건 뭐예요? 그게 일이 되는데 이 일 저 일 많이 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관살이 여명의 사주에 많다면은요, 이 사람 쉬지를 못하는 겁니다. 일이 여기저기 널려 있기 때문에 친구 집에 놀러 가도 꼭 김치를 담그고 있다니까요. 그래 가서 도와줘야 돼요. 예? 친구 집에 갔는데 뭐 오늘 제사라는 거야. 그래서 그런 일들을 도와주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관살이 많다고 그래서 이 사람이 뭐 청격이다 이렇게 얘기할 건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두 번째, 부군, 남편 되는 관성이요, 길신에 해당하는 명은 역시 부기 부인이 될 수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관성이 길신이다면요, 그게 뭘까요? 관성이 길신이다, 그 얘기는 관성이 용신, 그죠? 이 관성이 용신이나 희신이 되고, 또는 약신이 된다는 얘기고요, 또는 통관용신이 된다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 길신이 부군이 되면은 역시 자기도 기분이 된다, 이런 얘기가 됩니다. 정관도화는요, 정부가 되죠. 정부. 정부가 그러니까 좌오묘에 임했다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정관이 도화에 임하고요, 그리고 그 격이 청소하고, 그러니까 깨끗하다면 남편이 일찍 조달 성공해서요, 국가나 사회에 크게 기여하고 이바지한다는 명이 되겠습니다. 자, 제가 여기 예를 들어놨습니다. 김희시 경신일주에 정묘월에 기묘 연에 태어난 토끼띠죠. 자, 이분 남편이 어디 있어요? 정화죠. 그제 정화인데, 이 경금일주는요, 자, 자신이 경금을 일주에다 놨다고 가정해봐요. 그러면 반드시 정화가 있어야 되는 겁니다. 경금은 반드시 정화가 있어야 돼요. 귀명이 되는 겁니다. 왜? 이 경금은 그냥 노쇠입니다. 그 불맛을 못 본 거예요. 그러니까 이 신금하고요, 이렇게 경금이 있지 않습니까? 금은 두 개가 있는데, 이 신금은요, 포항조철에 들어가서, 그죠? 녹여가지고 재탄생된 이게 제품입니다. 그래서 이게 완벽한 제품인 거예요. 더 이상 손댈 수 없을 정도로 완벽한 상품이라는 겁니다. 근데 이 경금은요, 거기를 들어가지 않았다고요. 노 속에 들어가지 않고 그냥 야적장에 쌓아놓은 금이다, 쇠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이거를 녹여서 성금을 만들려면은, 그러니까 좋은 새로운 그릇으로 만들려면 반드시 정화가 떠 있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이 정화는 어떻게 돼요? 정화 일관이 지금 딱 떠 있는데, 그죠? 이게 묘가 있죠. 이게 승목이잖아요. 승목인데 마른 나무로 정화를 생해주면 좋은데, 이 사주에서는 마른 나무가 아니죠. 그죠? 승목으로서, 물론 지장간에 여기에 가불이 있잖아요. 그죠? 지장간이 여기 다 가불이 있죠. 이렇게 가불이 있는데, 여기 일단 이 승목은 말려서 떼서 불을 갖다 일으켜서 경금을 녹이기 때문에 시간은 걸릴지 몰라도 이 부인은 성격으로서 귀분이 된 사주다, 이 말입니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이 김희일주가 됩니다. 다 여명이에요. 본명 다 여명입니다. 이게 여명이 됩니다. 자, 김희일주인데 여기 남편이 떠 있죠. 일관으로 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중요한 거는 이 미 속에 정을기가 있고, 이 진 속에 을계무가 있고, 역시 정일기가 있고, 여기는 무갑임이 있죠. 그러니까 지장간에 남편 되는 별이 있죠. 이렇게 많죠. 그러면 떠 있는 관까지 합치면은 5관이 되네요. 5관. 이렇게 5관이 되지 않습니까? 이 미라는 건 뭐예요? 목의 고지죠. 목의 묘지지 않습니까? 남편의 고지잖아요. 그런데 남편을 투출해 놨다, 이 말입니다. 이러면은 어떻다고요? 귀한 명이 된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또 해묘미 목국을 짜죠. 그죠? 이 힘 있는 관이죠.
그죠? 이 사람도 봐요. 이 기토도 봐요. 예, 화생토를 봤죠. 또 여기 정일기가 있죠. 이렇게 여기는 을개무토가 있죠. 또 여기 기토가 있죠. 이렇게 기. 여기는 뭐예요? 무갑임 이렇게 있지 않습니까? 예, 신왕하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 아니에요? 그럼 뭐예요 이 사람이? 신왕 관왕이 되지 않습니까? 이런 경우에 남편으로 인해서 이 사람이 귀분이 된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정관이 도화에 해당한다는 명이죠. 정관이 도화에 해당하는 명이다. 이거를 예를 들어볼게요. 그러니까 정관이 도화에 해당한다는 얘기는 좌우묘에 해당된다는 거죠. 관이 이 남편 되는 부성이 도화에 해당되는 건 좌우묘의가 아닙니까? 사유칙띠예요. 그러니까 자 뱀띠나 닭띠나 소띠라는 얘기죠. 그러면 이 사람 예를 들어서 자 경금일간이다 이렇게 봤을 때요. 경금일간이다 그러면 사유축이니까 여기 축 이렇게 축이라고 봐요. 그러면 이렇게 여기에 오를 놨다고 가정을 해봅시다. 그러면 이 사람이 뱀띠나 닭띠나 소띠인 경우에는 오가 연살이죠. 이게 도화잖아요. 그리고 여기 관이죠. 그렇죠? 관인데 이 오화가 이게 이 사람한테 관이 되는데 이게 올라가면은요 뭐가 됩니까? 정화가 되지 않습니까? 그죠? 그래서 여기에 정화가 들어오게 된다 그러면은 어떻다? 이 사람이 정관이 도화에 해당하는 명을 두었다. 그래서 기분이 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는데 이렇게 정화가 천간에 뜨게 되면 경금과 정화가 만나게 되면 기가 막힌데요. 반드시 이 정화는 힘이 있어서 이 경금을 녹였을 줄 알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 남편이 어때요? 이 경신이라는 좀 무뚝뚝한 여자가 되겠죠. 이 경신이라는 여자를 잘 핸들링 한다는 얘기가 됩니다. 그죠? 예, 정화가 이 경금을 잘 녹여서 그러니까 뭐 구워 삶든 뭐 돈을 삶든 말로 삶든 기가 막히게 잘 다루고 있는 모습이다. 예, 감사합니다.